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전에 웃지 못할 황당한 일을 겪은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어느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약사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를 하고 재혼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이과를 나와서 대학은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약대를 다니면서 사귀던 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졸업 후에 취업을 하고 나서 그 선배였던 남자와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학교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 복학한 그 선배가 저에게 먼저 추파를 던졌었지요. 그때는 어리고 공부하느라 연애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의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툭하면 저에게 장난을 걸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등 장난을 많이 쳐서 처음에는 그 선배가 짜증나고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미안하다며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고 했고 사과를 하려나 싶어서 만났는데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다혜야, 나 사실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네? 갑자기 무슨... 맨날 저 괴롭히셨잖아요. 그게 다 널 향한 나의 관심이었다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 왜 장난을 치겠냐? 그동안 내가 좀 괴롭혔지? 미안해. 갑자기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이번 주 내로 생각해보고 답변해줘. 알겠지? 그러면서 불도저처럼 저를 밀어붙이더라고요. 고백하고 난 후에는 저를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애를 쓰는 모습에 저도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면서 가끔씩 욱하는 성격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좀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욱할 때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는 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제 동기 남자애가 저에게 말을 걸거나 제가 시험 공부 노트를 빌려주는 모습을 보면 불같이 화를 냈죠. 저 새끼 뭔데 너한테 치근거리는 거야? 치근거리긴 같은 과 동기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는 거지. 저 새끼 맨날 눈웃음 치고 다니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확 한번 혼내줄까? 제가 뭘 어쨌다고 혼을 낸다는 거야. 오빠 이상하다. 너 저 새끼 두둔하냐? 나야 저 새끼야.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아, 너랑 말이 안 통한다. 아, 짜증나. 그러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렸죠. 그땐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사과를 하고는 했습니다. 너무 미안해하는 모습에 제가 더 미안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예민한 성격이긴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모든 게 괜찮았으니까 결혼까지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고 나서 정말 남자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결혼 전에 우선 취업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약사로 같이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남편은 동네 작은 약국에 취업을 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알게 모르게 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연애 때도 가끔씩 욱하는 성격이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는 바로 사과하는 사람이었어서 크게 문제를 느끼지는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욱하던 성격이 점점 폭력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걸고 넘어졌어요.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꼭 밥은 제가 해준 밥만 먹어야겠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남편이 저보다 일찍 퇴근할 때가 많았는데 꼭 밥을 먹지 않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힘들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하고 국하고 반찬을 다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반찬 투정을 했죠. 그날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아, 안 먹을래. 왜? 배 안 고파? 점심 많이 먹었어? 국이 너무 짜잖아. 소금을 들이부었냐?
내 입엔 안 짠데. 왜 그러지? 물 좀 더 넣고 끓여줄까? 됐어. 너 요리나 좀 배워라. 이래가지고 평생 너랑 어떻게 같이 사냐? 그런 소리를 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그럼 오빠가 밥하면 되잖아. 오빠 입맛에 맞게 해먹으면 되겠네. 나보다 퇴근도 일찍 하고 시간도 많으면서 집에서 뭐 하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난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밥상을 다 뒤엎고 국과 밥, 반찬들이 다 바닥에 쏟아지고 쨍그랑 소리에 아주 난장판이 났어요. 그리고 씩씩대고 있는 남편을 봤는데 눈빛이 정말 사람 죽일 듯한 눈빛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밥상에 남아있던 물컵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당시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컵이 저에게 부딪히고 식탁에 부딪혀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제 팔에 박혔어요. 피가 철철 났고 저는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어요. 응급실 진단서를 떼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티던 남편 탓에 소송까지 간 것인데 제가 소송에서 이겼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시는 남자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물며 결혼은 절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후로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죠. 저도 결혼을 실패한 후 창피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사람도 잘 안 만났어요. 그래도 엄마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요즘 너만큼 능력되고 하면 혼자 살아도 된다고 다독여 주셨어요. 다혜야, 그런 놈이랑 헤어진 거 정말 잘한 일이야.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냐? 너 번듯한 일 갖고 있는데 일하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빠가 옆에서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지 않냐고 하셨어요. 그래도 애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 죽으면 외로워서 어떡해. 다혜, 너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결혼해라. 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었지만 저는 그게 다 잔소리로만 들렸어요. 부모님 집에서 산 지 1년이 지난 후 저는 따로 집을 얻어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저의 명의로 된 약국을 개국하는 것이 되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대학병원 약사로 일하다 보니 연봉도 많이 올랐고 안정적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마 말대로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일을 하다가 지금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유명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어서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오며 가며 마주치면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이 아주 쾌활하고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인상이 좋았어요. 영업을 하다 보니 그런 성격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사람이 정말 진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었어요. 특히 눈이 정말 맑았거든요. 보고 인사만 해도 상대방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편지를 써서 저에게 몰래 주더라고요. 의사들한테 약이 안 팔려서 저에게 부탁하려는 건가 싶어서 그냥 받아두고 잊고 있었는데 다음날 저를 보더니 은근슬쩍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어제 드린 편지 읽어보셨나요? 네? 깜빡했네요. 아, 그러셨구나. 버리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봐 주세요. 수고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가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고 얼굴은 왜 빨개지지 하면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저를 본 순간부터 반했다는 얘기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어린 시절에 연애 편지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왠지 저도 부끄럽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편지에 명함이 들어있었고 자기와 한번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꼭 연락달라고 써있더라고요. 사람이 참 배려심도 있고 세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없던 건 아니었던지라
그날 저녁에 바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지요. 그 사람이 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주말에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지요. 약속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병원에서만 오며 가며 볼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말끔하게 정장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좀 캐주얼하게 입고 나왔는데 맑은 외모와 산뜻한 느낌이 더 살아나고 아주 잘생겨 보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지 저를 보고는 얼굴이 붉어져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얀 가운만 입은 모습만 뵙다가 이렇게 화사하게 차려입으신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속에 있는 말을 그렇게 다 내뱉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순수하게 느껴졌거든요. 형진 씨도 너무 멋있으신데요? 네? 뭘요. 감사합니다. 그날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은 제 눈도 잘 못 마주치더라고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순수한 사람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다가 조심스러워하는 그 사람 대신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형진 씨, 언제 말할 거예요? 예? 뭘요? 저랑 사귀자고 언제 말할 거냐고요. 저랑 사귀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부담스러우실까봐. 당연히 있죠. 우리 사귀어요. 정말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형진 씨에게 미리 고백할 게 또 있네요. 뭔데요? 제가 사실 일찍 결혼을 하고 파혼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 나이도 있고 한데 아무리 연애만 한다고 해도 그런 사실은 미리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희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다희 씨만 제가 좋다고 하면 저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건 묻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꽉 껴안았어요. 저의 힘들었던 과거가 다 씻겨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가만히 안고 등을 톡톡 두들겨 주더라고요. 다희 씨, 아픈 기억은 다 잊고 저랑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형진 씨는 무슨 말 예쁘게 하는 학원 같은 데 다녀요? 어쩜 이렇게 저를 기분 좋게 하는 말만 해요? 고마워요. 그랬어요? 제가 다희 씨를 너무 사랑하니까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할 때 제 나이가 31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동갑이었어요. 혼기가 꽉 찬 나이에 시작하는 연애라서 저는 초혼인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들이 신경 쓰였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것에는 안중이 없었고 그저 저만 바라보며 좋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귀고 나서부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고는 했어요. 그 사람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저는 그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 주저하고 조심스러워지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맹장이 터지셔서 저희 병원에 오신 날이 있었지요. 그때 마침 그 사람도 일 때문에 왔다가 저희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였어요. 맹장 수술 후 회복하고 있던 아버지 병실에 맹장 수술 후에 먹으면 좋다는 찰밥과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와서 인사를 드리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저의 부모님과 제가 사귀던 그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희 씨와 교제 중인 정형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송구스럽네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아버지가 아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애를 하는 줄도 모르고 계셨는데 그렇게 번듯한 청년이 이것저것 싸들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 다혜가 만나는 사람이 다 있었구먼. 반가워요.
이렇게 병문안까지 와주고.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수술 받은 줄 알겠네. 아이고 쑥스럽구먼. 제가 제약회사를 다니는데 병원에 일보러 왔다가 아버님이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다희 씨한테 듣고 그냥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괜히 찾아뵌 건 아닌지 얼른 쾌차하세요. 엄마도 그 사람이 첫눈에 마음에 드셨는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다혜야, 너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그렇게 꽁꽁 숨기고 있었어? 엄마는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버님 퇴원하시면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가스 배출하시고 쾌차하셔서 다음에 뵐게요.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다혜 남자친구. 네, 그럼 쉬십시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 엄마와 아빠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어요. 언제 저런 사람을 만난 거야? 아주 눈빛이 선하니 너무 인상이 좋다 얘. 그전 놈하고는 아주 딴판이네. 엄마는 그 인간 얘기는 왜 꺼내? 나는 너가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남자 안 만날 줄 알고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다고. 사실 말이야, 혼자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내 속이 아니었어. 근데 저렇게 건장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다니까 엄마가 아주 걱정이 한시름 놓인다. 아빠도 마찬가지다. 엄마 말에 동의. 어휴, 엄마 아빠도 참. 얼른 방귀나 뀌도록 하세요. 저 일하러 가볼게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저도 내심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띠고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의아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바로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고 그 후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100점 만점 합격점을 받은 다음 제가 그 사람의 집에 인사를 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번 하고 왔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다고 해서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상주 곶감과 한우를 사들고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지요. 정말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버선발로 나오신 어머니께서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아가씨가 우리 형진이가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던 그 아가씨야? 이름이 다혜라고 했나?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신다혜라고 합니다. 아유, 뭘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 편하게 해. 식사 안 했지? 내가 온다고 해서 차린다고 차려놨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네. 식탁으로 갔더니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성격이 맑고 밝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형진이는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보람되고 좋아.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게. 형진 씨가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그렇지. 얘가 날 닮아서 아주 착하고 순수한 면이 있지? 그런데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 인연이 그런 거지. 우리 형진이 만나려고 그런 아픔도 겪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거에 대한 거는 이런 방구 꺼내지도 마요. 나는 아무 상관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놓이고 긴장도 다 풀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린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죠. 집은 제 직장과 남편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했어요. 시댁과 친정에서도 차로 30분이면 가는 거리였죠. 아이는 신혼생활을 좀 즐긴 뒤에 갖자고 서로 합의하고 각자 일이 바빠도 시간만 나면 연애 때처럼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죠. 제 인생의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댁도 가깝고 해서 가끔 반찬 가지러 가라고 하실 때도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자주 찾아뵙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끔 엉뚱한 면모를 보이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외모에 대해 컴플렉스 비슷한 걸 가지고 계셨죠.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혼자 계신데 적적하실까봐 대형 TV를 선물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함께 갈비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TV를 받아보셨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텔레비전이 뭐가 필요하다고. 나 TV 볼 일도 잘 없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거금을 썼어. 아유, 고마워라. 어머니 TV 너무 오래돼서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다혜가 바꿔드리자고 했어요. 좋으시면서. 좋지.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뭐가 있어. 없어. 근데 엄마 쌍꺼풀 수술 좀 해야 할 것 같지 않니? 쌍꺼풀이요? 엄마 지금도 미인이신데 더 미인 되시게?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 눈꺼풀이 축축 처지는 게 너무 보기 싫잖니?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말했죠. 어머니, 쌍꺼풀 하고 싶으세요? 해드릴까요? 근데 지금도 작은 눈 아니시고 예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소녀처럼 발그레해지시면서 그렇게 보이냐? 하고 좋아하시는데 그 모습이 또 참 이런 말 뭐하지만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외모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다혜는 눈도 땡그랗고 코도 오목조목하고 입술도 도톰하고 너무 예쁘잖아. 근데 눈썹 숱이 좀 없는 거니? 그린 거지? 네, 어머니 눈썰미 좋으시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눈썹 숱이 없어서 애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어머, 애들도 참 이렇게 예쁜데 무슨 눈썹 숱 좀 없다고 그렇게 놀렸대. 어릴 때는 외모에 민감하고 그럴 나이인데. 정말 어릴 때는 하도 놀림을 당해서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짓궂은 친구들이 다혜는 눈썹이 없다며 모나리자라고 놀리고는 했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컸는데 다 커서는 화장으로 커버도 되고 눈썹 숱 없는 건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눈썹 문신을 받자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눈썹 문신 받으러 갈래? 7층 박 여사가 얼마 전에 하고 왔는데 너무 잘 됐더라. 어머니 눈썹 문신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그거 불법 아니에요? 잘 알아보고 하세요. 용돈 드릴게요. 불법? 그게 불법이니? 박 여사 아주 너무 잘 됐던데. 아유, 누가 용돈 필요하다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도 같이 하면 좋겠구만. 그게 의사면허 없이 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잘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니에요. 전 안 할래요. 그날 저는 어머니 몰래 용돈을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결혼 후 1년 반 만에 저는 다니던 대학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꿈꿔왔던 제 약국을 차리는데 시간을 쏟았지요. 한동안 제 약국 개국 준비 때문에 바빠서 시어머니를 만나뵈러 못 간 적이 있어요. 전화로만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눈썹 문신을 하셨다면서 아주 잘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디서 불법 시술을 받은 건 아니신지 걱정도 됐고요. 몇 달 후 저는 제 꿈에 그리던 약국을 제 소유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많은 곳들이라 환자분들도 많이 찾아주셨죠.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께서 축하한다고 오셨는데 시어머니 눈썹이 정말 진해지셨더라고요. 어쩐지 웃음이 났어요.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거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썹 잘 되셨다고 자연스럽다는 말을 해드렸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눈썹 문신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안사돈, 제 눈썹 어때요? 잘 됐죠? 안사돈도 한번 해보시렵니까? 이게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아주 편해요. 어머, 눈썹 문신 하신 거구나. 잘 되셨네요.
그런데 저는 무서워서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무서우실 수도 있겠다. 이게 어쨌든 문신이니까. 그래도 맘 바뀌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네, 꼭 말씀드릴게요. 다혜야, 너도 아직도 할 생각 없는 거니? 내가 눈썹 문신하는 거 보니까 아주 쉽더라. 내가 받아보니까 그거 별것도 아니야. 너도 맨날 아침에 눈썹 그리고 다니는 거 귀찮지 않니?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 제가 하고 싶게 되면 꼭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본인 눈썹 문신이 잘 됐다고 생각하신 건지 또다시 저에게 권유를 하시는데 거절하기도 민망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이나 문신을 하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좀 깨름칙했습니다. 눈썹 숱 좀 없다고 뭐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그저 어머니께서 눈썹 문신에 꽂히셨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저의 약국을 차리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국을 개국한 지 3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여보, 이 안에 우리 아기가 있는 거야? 나 너무 행복해. 여보 사랑해. 나도 너무 행복하다. 여보, 우리 아기 낳으면 정말 예쁘게 잘 키워보자. 당연하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알지? 해달라고 하자. 어머니 귀찮으시게 뭘 그런 부탁을 해. 나가 먹지 뭐. 어머니한테 이 기쁜 소식도 알릴 겸 연락드려야겠다. 그래, 연락드려야지. 그 당시에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면서 다른 취미가 생기신 건지 저희가 찾아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바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연락을 드리자 전화기를 뚫고 기뻐하시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된 거니? 너무 축하해. 다혜 좀 바꿔봐. 네, 어머니. 다혜야, 임신 초기에 관리 잘해야 한다. 너무 축하해. 아이고, 이쁜 것들.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말씀드려도 돼요? 요즘 어머니 바쁘시잖아요. 바쁘긴 뭘. 내가 요즘 취미가 생겨서. 근데 우리 예쁜 다혜가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내가 기꺼이 해줘야지. 어머니 갈비찜이 먹고 싶긴 해요.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말이라고 하니? 내일 저녁에 당장 와라. 근데 내일... 아니다. 내일 와. 네, 어머니. 내일 갈게요. 그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저녁에 약국을 닫은 후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남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야근을 하게 되었다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어머니 댁에 방문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평소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반찬 같은 거 싸주실 때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어머니가 반찬을 주시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셔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었지요. 그날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갈비찜을 먹을 생각에 신이 났었습니다. 제가 처음 어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니가 갈비찜과 잡채 등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셔서 잘 먹었던 기억도 나고 임신해서 이렇게 시어머니 밥 얻어먹으러 가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참외랑 감, 그리고 샤인머스켓 등을 사서 어머니 댁에 갔어요.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니, 저 왔어요. 한동안 문을 안 열어주셔서 어디 가셨나 싶어 전화를 드리려는데 어머니가 안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눈썹이 벌게진 아주머니 몇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잘 가고 관리 잘해요. 어머, 며느리인가 보다. 아유, 차만이 예쁘네. 어여 가, 어여. 나 며느리 갈비찜 해줘야 돼. 가세요. 그분들이 가고 난 후 집안에 들어섰는데 음식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약품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져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분들은 누구세요? 아니, 나랑 같이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눈썹에 뭘 저렇게 붙이고 가시는 거예요? 몰라. 배고프지? 갈비찜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좀만 기다려. 텔레비전 보고 있어. 잠시 후 음식 냄새가 집안을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새 뚝딱 갈비찜, 잡채, 미역국 등이 밥상 위에 차려졌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텔레비전만 보고 있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다 됐다고 와서 먹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다혜야, 음식 다 됐다. 와서 먹어라. 어머니, 이걸 그렇게 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음식을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평소 밥 한 공기도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적은 저였는데 그날은 밥 2공기를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숭늉까지 내어주셔서 구수한 숭늉까지 다 마시고 나니 갑자기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니, 저 왜 이렇게 졸리죠? 그럼 자고 가. 형진이한테 내가 말해 놓을게. 원래 임신하면 그래. 그래도 집에 가서 자야죠. 그럼 어머니 저 잠깐만 잘게요. 형진 씨 오면 깨워주세요. 아유, 거기 거실에서 자지 말고 안방 들어가서 자라. 네. 비몽사몽한 채로 안방에 들어갔는데 또 그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잤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고 보니 10시간이나 지나 있더라고요. 바깥은 환했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또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무 피곤했나 보다. 여기서 잠을 자고 생각하고 일어나려는데 눈썹이 너무 따끔거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거울을 봤는데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눈썹 부위가 벌겋게 되어 부어있고 눈썹이 그 짱구 캐릭터 아시나요? 짱구처럼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부비고 거울도 닦아보고 했는데 정말 제 눈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로 저는 문을 열고 나가서 어머니에게 울 듯이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 눈썹이 왜 이래요? 국을 끓이시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시더니 마구 웃으시더라고요. 어머, 얘 일어났니? 아유, 눈썹 예쁘게 잘 됐지? 아직 첫날이라 어색할 텐데 점점 그게 흐려지고 예뻐져. 어머니, 저 잘 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는 자면 한 번씩 새벽에 깨는 버릇이 있는데 한 번도 깨지 않고 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어제 음식에 수면제 타셨어요? 아니, 나는 너 임신도 했고 예쁘게 선물해주고 싶어서 내가 배운 기술 좀 써먹을 겸. 네? 그럼 제 눈썹을 어머니가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래, 내가 7층 박 여사가 아는 데서 눈썹 문신하는 시술을 3개월이나 배웠거든. 근데 아직 써먹지를 못하고 있었지 않니? 어제 너 올 때 나갔던 그 사람들이 첫 시술자였는데 연습도 다 마쳤겠다. 너한테 해줘도 되겠다 싶어서 했지. 너가 또 기어코 싫다고 할까봐 내가 편히 잘 때 해주라고 약 좀 탔어. 안 아프지? 잘 잤지? 어머니가 그렇게 해맑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거울로 가서 제 얼굴을 봤는데 정말 이 상태로는 어디도 못 갈 것 같았어요.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머, 얘가 왜 울어? 마음에 안 들어? 첫날이라 그래, 첫날이라. 울지 마, 뚝. 어머니, 저 이러고 어디를 다녀요? 그리고 어머니 그거 불법 시술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라고요. 울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단 약국문을 열어야 했기 때문에
집에 들러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해지더라고요. 이 눈썹을 하고 일을 하려니까 정말 고개만 숙이고 있게 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다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눈썹. 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썹이 왜? 어제 어머니가 너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셔서 안 갔는데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내 눈썹에 문신을 해놓으셨어. 뭐라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 몰라. 어디서 불법으로 시술하는 곳에서 배우셨나봐. 지금 내 눈썹 완전 짱구 눈썹이야. 나 어떡해? 이러고 매일 출근을 어떻게 해? 나 진짜 눈물 나. 게다가 어머니가 음식에 수면제를 타시고 날 재우고 그렇게 하신 거야. 아이고, 어머니. 아니, 왜 그러셨을까?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제 눈썹을 본 남편이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아니, 다혜야, 눈썹이. 진짜 짱구잖아. 너무 귀엽다. 지금 웃음이 나와? 나 미치겠어. 어머니 용서 못해. 귀엽기만 한데 왜? 어머니 그거 불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 나중에 신고당한다고. 나 이거 진짜 어떡해. 어머니가 한 달 뒤에 리터치까지 해주시겠대. 나 미치겠어. 다혜야, 정말 귀여워. 근데 어머니도 너무하시네. 왜 애한테 수면제까지 먹이고, 내가 전화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왜 그러셨냐고 하는데, 어머니는 애가 눈썹 수치 너무 없어서 내가 임신도 했고 하니까 편하게 다니라고 해준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어머니 마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건 엄연히 불법 시술이고, 저는 제 짱구 눈썹이 복구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제대로 영업신고되어 있는 의사 출신 문신사가 운영하는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고, 나중에 리터치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후 리터치는 그 문신사에게 찾아가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몇 달이 지나니까 제 눈썹처럼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한동안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 7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을 대며 가족이냐고 묻더라고요. 네, 며느리 되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눈썹 문신 불법 시술로 지금 고소당하셨거든요. 지금 경찰서에 와 계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요? 네, 와주셔야겠네요. 어머니는 제가 찾아뵙지 않는 동안 아는 지인분의 지인분 비롯해서 요양보호하고 계신 할머니분께까지 눈썹 문신을 시켜드린 모양이에요. 그런데 몇 분의 눈썹에 탈이 났는지 신고를 했던 겁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갔고, 초범이고 신고하신 분들이 처벌은 원하지 않고 합의금만 받겠다고 하셨다고 해서 합의금과 벌금을 물고 풀려나셨어요. 엄마, 아이고, 그걸 계속 하셨어요? 내 적성 찾은 것 같고 아주 재밌었는데 뭘 신고까지 하고 정말 나쁜 인간들이야. 엄마가 불법 저지르신 거예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다른 취미생활 하시게 제가 알아볼게요. 다혜야, 이 시애미가 너무 미안했어. 오랜만에 보네. 아이고, 눈썹 자리 잡아서 예쁘네. 네, 어머니. 그래도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신고당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알았어. 저희는 당장 어머니 취미생활 하시라고 뜨개질 교실에 등록해드렸어요. 손으로 뭔가 하시는 걸 좋아하시던 어머니도 재밌다며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보고 어머니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애가 지 애미 닮아서 눈썹 숱이 없네? 어쩌냐? 저와 제 남편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아유, 얘들이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알았어, 안 해, 안 해. 설마 내가 이 어린 것한테 눈썹 문신이라도 시킬까봐? 나도 그때 된통 당했는데 절대 안 해.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웃겨서 깔깔 웃었네요. 이제 아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뜨개로 아이 옷도 만들어주시고 모자도 떠주시고 다른 취미를 갖게 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면제까지 먹이고 저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신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용서가 안 됐지만 이제는 다 이해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웃기고 황당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외모가 다는 아니에요. 괜히 불법 시술하는 곳에서 잘못된 시술 받지 마시고 본연의 아름다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